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실록 오늘 N으로 배우고 네. 또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과거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989년 2월 13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 민중가요인 광야에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99개 군에서 2만 5천여 명의 농민과 학생이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들은 수세 폐지 및 고추 전량 수매 쟁취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 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수세가 뭔가요? 수세, 그러니까 물세인 건데 수세는 1917년 일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본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이나 곡식을 지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1980년대까지 농민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네. 1989년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의 수세 폐지 싸움은 이듬해 강진, 함평, 장흥, 나주 등으로 번지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세 투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후 농민들은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고 결국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조를 농어촌 공사에 통폐합했습니다. 와, 수세가 폐지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일본의 잔재는 싹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해남 농민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수세는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농민들 사실 아직도 여러 문제 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준다면 매년 농민대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앞으로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농작물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판매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떠나봅니다. 1910년 조선 왕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후에도 50여 년간 영욕의 현대사를 경험한 왕비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황제 순종의 계비 순정효황후인데요. 73세의 일기로 승하한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의 국장이 1966년 2월 13일 운명한 지 10하루 만에 거행됐습니다. 이 순정효황후가 참 안타까운 건 대한제국의 멸망을 직접 지켜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본다는 게 어떤 심정일지 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이 대한제국의 가장 힘든 시기를 다 지켜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순정효황후는 1906년 순종의 계비로 들어왔고 1910년 강제병합 후 순종의 지위가 이왕으로 격하되면서 순정효황후도 이왕비가 됐는데요. 대한제국 멸망 후에 창덕궁 대조전에 주로 머물렀으며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창덕궁 낙선제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궁궐을 떠났다가 휴전협정 이후 환궁하려고 했지만 조선 왕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릉 수인제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황후, 그 글자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결국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 시대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친일파의 딸이었다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이니까 순정효황후도 뭐라고 말은 못했겠지만 죽는 날까지 많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제국 시대가 사라지면서 일본이 침략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시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녀는 조선의 멸망과 해방,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켜보고 1966년 운명한 뒤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유릉에 순종과 함께 합장됐습니다. 참 힘들었던 만큼 순정효황후도 좋은 곳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엔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한 정당인데요. 분열 부패의 구정치 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 혁신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뤄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 한국을 창조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또 당명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역사가 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6년 중반부터 불거진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당내 주류인 친박계와 비주류, 비박계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후 문제를 쇄신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지 5년 만인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명은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 2월 17일 새로운 보수당 등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출범과 동시에 8월 새로운 당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새 당명은 바로 국민의힘. 근데 당명을 좀 자주 바꾸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우리 정당사에서 보면 여러 번 있는 일이긴 한데 네. 또 이 당시에는 그 탄핵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쇄신하자는 의미로 당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있었던 과거의 또 다른 사건들로는요. 1951년 지평리 전투 시작, 1960년 프랑스 원자폭탄 실험 성공,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로 지정, 2018년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